그 지역에 지금 청년들은 이제 일을 안 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 컨텐츠들 같은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지역 자체가 그냥 소멸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냥 지금 뭐 청년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역은 사람이 소멸한다고도 있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뭐 여기 지역에 공단이나 뭐 이런데 일하는 곳에 한국인들은 없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이제 한국인가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환경이 뭐 요새 뭐 연봉 이거 연봉 얘기인데요. 사무직이 한 2,800이면 뭐 갈 수도 있는데 생산직을 2,800, 3,000 주는 거라서 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생산직이면은 초봉 3,200은 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가는 이유가 어쨌든 돈이 좀 많이 적다. 뭐 이 말인 거겠죠. 물론 뭐 돈을 많이 줘도 잘 안 간다 하기도 하고 뭐 여기 특유의 분위기.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공장 내부에 일을 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는 일터의 어떤 그 작업 환경, 근무 환경 자체가 좀 너무 빡시기도 하고, 어, 뭐 기름 묻고 먼지 날리고, 그게 건강에도 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돈이 딱 거기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 좀 뭔가 확정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3,200을 주든 뭐 예를 들면 사무직은 2,800인데 3,200이다, 아니면 3,600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이 돈이 그 단순히 이제 뭐 근무를 했을 때 이만큼 해서 뭐 이 정도 생산성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뭐 보통 무슨 그 위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먼지 날리고 이러면 이제 기관지에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딱히 계산을 안 하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어디서 뭐 떨어져 가지고 다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거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이제 산재 청구를 한다든지 하겠지만은 물론 산재 처리도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당연히 더더욱 이제 비용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싶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대놓고 말을 잘 안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다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들 뭐 그냥 뭐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가서 일이나 하라고 뭐 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3,600 시작해야 되는데 2,200만 원대 제조업 월급은 문제가 큰 거다. 4천. 이분은 이제 신입이어도 초봉 3,800 정도는 줘야 한다고 본다. 이 내 명줄 갉아먹으면서 일해야 되는 건데 목숨값 치고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환경도 열악하고 목숨값 치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값. 그러니까 건강값을 나중에 또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계산이 잘 안 돼 있죠. 배가 쫄쫄 고플 때까지 냅둬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 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은 그 뭐랄까 그냥 뭐 생산성이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 그래? 그럼 네가 밥 굶어 봐야 이제 내가 1,000원 그러니까 최저시급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겠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뭔가 어떤 경제학적인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무슨 담합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담합을 해서 이제 나 말고 파는 곳이 없어. 내가 이걸 모두 다 장악을 했어. 그러면 뭐 이제 그러니까 치킨이라든지, 그러니까 치킨 같은 걸 이제 모든 업체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업체만 유일하다 하면은 여기서 뭐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제 무조건 우리를 통해서 사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그 임금 얘기에서는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네 현실과 주제 파악이 안 됐다. 뭐 배가 쫄쫄 고프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최저시급 줘도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겠거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노려가지고 다들 이제 어떻게든 후려치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지 이건 좀 잠깐 이제 주제랑은 상관없는 얘기를 좀 했고요. 아, 이 뭐랄까, 어떤 청년은 없고 외국인 근로자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한국인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뭐 보면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야. 또 뭐 이분도 외국인이야. 아이고, 박스 가격이 시가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분도 외국인이고 이분은 이제 여기 이분은 외국인이거든요. 전부 다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사람도 외국인이라고 하고, 아 이분은 이제 진짜 외국인이고요. 그럼 자, 다 외국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근처에서 뭐 사는 곳도 다 외국인이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인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린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까? 외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이제 힘든 거 아닌가? 점점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 한국에 한국인이 안 살고 외국인이 살면 이 그 뭐냐 그런 게 있죠.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 그러니까 아니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한국인 아이들이 차별받는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들이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외국인이 특히 뭐 어떤 특정 나라의 외국인이 좀 더 많아지고 하면은 또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이제 우리 한국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한국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나라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나라의 문화에 오히려 한국 내에서 그 나라 문화의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대표적으로 그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어, 말이 많아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 뭐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아마 대구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고 또 대구랑 또 어디지?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원을 지으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럼 거기는 이제 한국인가 이슬람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눈치를 주는 문화도 좀 있잖아요. 눈치껏 근데 이건 한국만 있다고 생각은 안 하죠, 당연히. 한국이 좀 심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예를 들면은 이 근처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슬람 사람이야. 근처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지어. 이슬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점심 시간에 그러면은 특정 음식이 당연히 이제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슈퍼도 그렇고 여기 이제 잠깐 그 주거단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다 이제 여기 사는 사람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단지에 뭐 슈퍼가 있든 뭐 어떤 편의시설이 있든 간에 사는 사람 기준으로 다시 이제 여기 재배치해야 되고 뭐 점심 먹는 식당도 그렇고 애초에 공장 내부에서 나오는 식사를 하든 뭐 외부에서 식당을 가든 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할 거고 그럼 거기를 이제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고 우리는 여기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이제 그런 순간이 왔어요. 다 이제 뭔가 외국처럼 이제 딱 돼 있어. 그러면 뭐 약간 한국인데 관광 가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물론 뭐 서울에서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잘 안 벗어난다고 하죠. 뭐 그게
여행 갈 때나, 그러니까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어디 뭐 여행 가거나 할 때는 가겠지만은, 아니 뭐 그때도 뭐 여기가 외국인처럼, 외국 사는 곳처럼 바뀌어도 뭐 여행 가는 느낌을 올려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뭐 어디는 치안이 안 좋고 뭐 이런, 어디는 또 문화가 좀 많이 달라서 좀 당했다는 것처럼 한국 내에서 여행을 하는 건데, 약간 이제 그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마치 내가 다른 나라에 간 것처럼 여기 법률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것 마냥 이제 그런 불편함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주제는 별건 아니었습니다. 이 생산직은 거의 외국인인데, 뭐 여기 이제 보통 서울이 아닌 이제 어디 뭐 지역에 뭐 특정 몇몇 군데들이 청년들은 점점 좀 많이 빠지고, 뭐 하긴 뭐 특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서울에 몰려 살기도 하고, 어, 뭐 요즘은 또 서울 또 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지역 소멸 얘기도 좀 나오는 시국이니까. 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제 그거를 뭐 알바노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역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나랑 뭔 상관이야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그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이라고 치고죠. 그러니까 부산에 뭐 부산은 또 노인과 바다라고 뭐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노인만 남아 있다가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다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 근데 노인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산이 어떻게 물류의 핵심, 어? 부산이 물류의 핵심 허브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살고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과연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뭐 얘기를 해봤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제 뭐 국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주요 산업이랑 뭐 그런 이 물류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알아보긴 좀 힘들어가지고 얘기만 잠깐 좀 언급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음, 음, 어쨌든 이런 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뭐 외국인 분들이 뭐 진짜 이제 한국화가 다 돼가지고 그냥 모습만 다른,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한국어를 좀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예, 이분들도 한국말을 잘 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잘 하는데 그 여기가 어떻게 또 한국화가 됐을지는 잘 모르니까. 그쵸? 그게 한국화가 잘 돼서 이제 다 적응해서 또 한국에 정착하고 살기를 오히려 좀 더 바래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뭐 외국인하고 또 다들 뭐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전 최선은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한국화가 돼가지고 정착하고 사는 게 어쨌든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의 준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